그 다음에 이제 블록으로 묶어주시고. 잠깐만, 이거는 파란색이랑 비슷하잖아. 블록은 이제 가동축 형판 정면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불량 났네. 여기 봐봐요. 여기 왼쪽에 지금 가이드 부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탭이랑 요 가이드 핀 부시를 바꿔야 돼요.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조립되는 게 볼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네. 요것도 얘가 일로 와야겠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잠깐만 봐. 요거 대칭 복사예요. 여기 수직 방향으로 대칭 복사 MI. 대칭 복사로 해가지고 원본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뒤집어서 대칭 복사로 하세요. 대칭 복사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더 정리를 합니다. 이름표 달아주시고, 번호표죠. 번호표 달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얘가 3번이죠? 3번. 그러면은 이제 가동측 형판도 마무리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 밑에 코어 이게 몇 번이냐면 지난 시간에 나간 도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걸 찾으셔야 돼. 10번 하코아 10번 하코아 그리시고 그 다음 14번 가이드핀 그려요. 그래서 여기다 끼워 맞춤 하시고 하나는 그 다음 여기다 끼워 맞춤 하시면 돼. 2개. 그거까지 이제 각자 진행하세요. 자 우선 10번이죠. 10번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하코아. 그 다음에 KP-1 써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공구학금강 공구금연강이네요. 공구금연강. 자 이제 요거 그려보는데 얘도 마찬가지에 정면도로 우선 그리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방식은 단차별로 선을 하나씩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L엔터 하시고 5mm.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37이니까 32mm. 그래서 전체 37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37이라는 치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엔터 12엔터 24의 반띵. 그 다음에 5엔터 아이고 21.51 요거 아까 얼마였더라. 10.75 요거 같은데 21.51 10.755 그래서 5엔터 10.755 엔터 하셔가지고 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선 그려주시고 자 얘는요 주의할 점이 그 가운데 구멍 뚫려 있어요. 10.05
길이는 요 7mm 많고 그거 이제 그려주셔야 돼. 그래서 5엔터, 7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10.05 나누기 2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 5.025가 되겠는데 한번 검증 좀 하고요. 5.025 5.025만큼 또 옵셋 시켜주시고 트림을 잘라줍니다. 얘를 대체 복사하시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중심선 만들어 주시고 근데 얘는 필요 없겠네. 보니까 반띵이랑 반띵 구조라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줘야겠네요. 이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 같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R1이 들어갑니다. R1이 바깥에 우선 R1만 줘볼게요. 안쪽은 R1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F엔터, R엔터, 2엔터 해가지고 여기 R1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손댈 게 없어요. 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빈 구멍 파이 3짜리 센터죠? 센터니까 2.5 5엔터 2.5엔터 하셔가지고 센터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양쪽으로 1.5씩 이렇게 또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는 5mm 또 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트림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드릴 자국 골뱅이 5 꺽쇠 30도 이렇게 해서 드릴 자국 내주시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중심선 만들어 주시고 LEN, D 3mm만큼 늘려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끝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셔야 돼. 우선 1차적 여기까지. 얘는 더 이상 그리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면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여기도 삐져나와야겠네. 잠깐만요. 여기도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밑에도 필로 쪼야겠다. R0.1 R1 R1 주셔야 되겠고 이렇게. 자, 다 됐으면은 옆에다가 이제 원을 그릴게요. 자, 수평선 그려주고 수직선 그려주고 원이 총 몇 개 들어가요? 4개 들어가네요. 우선 첫 번째 원은 제일 작은 원 10.05 두 번째 원은 21.51 그 다음 세 번째 원은 24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 PCD는 파이 16이네요. PCD 파이 16 원을 그려주시고 이 PCD는 중심선이에요. 참고로 중심선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그만 원들이 쭉 나열되는 거죠. 다 됐으면 큰 원 기준으로 다 잘라주시고 중심선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변형이 가는 거거든요. 변형 어떻게 갈 거냐면 그 파이 2.5 있죠? 파이 2.5짜리 원이 지금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0도 방향서부터 얘를 90도 꺾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기 90도에서부터 이제 2.5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뢰를 돌릴 거예요. 6개. 그래서 기준은 이 90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원래 0도에 잡아야 되는데 그걸 틀은 거예요. 90도로 꺾어가지고. 요것만 조절해 주세요.
자, 이제 얘를 이제 어레이 시킬 거예요. AR. 원 클릭하시고 엔터. 자, 원형 PO. 그 다음 기준점은 요 원의 중심점 찍어주시면 되겠고. 자, 개수 6개 잡혔네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잡혔어요. 엔터 한번 치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그리고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 그려주시고.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삐져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뭐 어레이를 돌리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역방향으로 다시 이제 이제 왼쪽이죠. 왼쪽의 정면도에다가 다시 이 원을 그리셔야 돼. 그래서 XL의 H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또 형상이 나온 거죠. 여기 또 트림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밀공차예요. 2.5H7. 자, 2.5H7이 정밀공차인데, 그리고 얘는 와이어 커팅으로 가공합니다. 일반 드릴로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2.5짜리 드릴 갖다가 어떻게 뚫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와이어 커팅이라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와이어 커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전극을 이용해서 이제 깎는 건데, 사실 녹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합선을 일으키는 거죠. 스파크를 튀기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갖다 녹이는 방식이. 그게 이제 와이어 커팅기 작업 방식인데, 하여튼 그걸로 여기를 따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밀 가공을 너무 길게 하면은 이게 조립이 안 돼요. 뻑뻑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면 보시면 27mm까지 좀 키우죠. 여기 앞에만 정밀 가공이고 정밀 공차로 맞추는 거, 나머지 여유 있게. 그래서 조립할 때 뻑뻑함을 없애기 위해서, 마찰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여유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엔터, 27엔터 하셔가지고 27mm만큼 유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4mm네요. 4mm면은 얼마를 해줘야 돼? 0.75인데, 아, 귀찮으니까,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서 트림을 좀 자르겠습니다. 잘라주고,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 옵셋으로 할게요. 옵셋. 2mm만큼. 2mm만큼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드릴 자국 내세요. 드릴 자국 해도 상관없어요. 드릴 자국 개념으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다. 가운데선 중심선, 그 다음에 연장시켜 주시고, LEN D 3mm 엔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릴로 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해서 60도 골뱅이 2 꺽쇠 60도로 해서 이렇게 드릴 자국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셨으면 해칭. 그리고 여기 스플라인 아시죠? SPL 가는 선이에요. 치선을 바꿔주시고, SPL 하셔가지고 여기 지그재그로 해서 부드럽게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트리 한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칭 H엔터. 여기 사이, 여기 하나 중간에, 그리고 여기 세 군데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치수 기입을 하고 끝냅시다. 자, 그리고 아까 DCO. 자, DCO에 대해 설명 좀 할게요. DCO. 여기 잠깐 보세요. 자, DCO라는 건 연속 치수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우선 치수를 하나 기입을 해요. 치수를 기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DCO 눌러요. ESC도 DCO.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수가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자동으로 뽑혀요. 그런 식의 연속적인. 이게 DCO 기능이. 되게 편하죠? 잘만 사용하면.
자, 한 번씩 써먹어 보시고. DCO 기능입니다. 주로 이제 CNC 선반할 때, CNC 선반은 아니구나. CNC 선반 말고 구멍, 홀 같은 거 이제 표시할 때 요 기능을 많이 쓰면 편하죠. 교수님, 응? 저 원 그거 있잖아요. 응.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안 돌려도 돼요? 도면대로? 어떤 거? 도면은 저기 얘? 네.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해. 이게 정상이야. 아, 이렇게 해야지 난 조립할 때 문제 안 생겨. 그 도면이 잘못된 거야? 수정하고. 자, 이렇게 치수 기입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조립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14번이죠? 그래서 이 번호를 하나 또 따와야겠네요. 가이드 핀. 똑같은 재질이네요. 얘는 축이에요. 축. 축은 뭐 우리가 그렸던 방식대로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6mm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3mm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mm를 그려야겠네요. 근데 20mm인데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9니까 49mm를 그릴게요. 그래서 전체 치수가 58이 나와야겠죠. 오케이 됐고, 그다음 5엔터 10.5엔터 10.5엔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7.5 5엔터 7.5엔터, 그다음 라인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되네. 5엔터 8엔터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줍니다. 뒷부분을 완성시켜 준 거고요. 요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립할 때 모서리에 간섭받지 말라고 파주는 거예요. 이런 걸 홈이라고 합니다. 홈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야겠네요.